이 국장님,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희대가 사라졌다. 이른바 두문불출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언론에 아주 관심 있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떤 네, 얘기입니까? 법조 출입 기자가 이제 단독 기사처럼 냈습니다. 이제 그 대법원에 출입하는 기자인 것 같은데,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그러니까 이 AI 법원에도 위원회? 사법에도 AI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위촉을 하고 하는 이 행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불참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더 취재를 해봤더니 그간 어떤 법원 내의 경조사를 그렇게 챙겼던 대법원장이 어느 시점부터 돈만 보내고 얼굴을 외부인들에게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다. 자기의 행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이 항소심이 끝난 이후부터. 즉,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이 상고심으로 온 이후부터 아주 절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일 법인날 기념식, 네. 이건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아닙니까? 네. 아주 큰 행사고, 지난해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강조를 했고 633 그런 원칙까지도 강조하는 기념사를 했었는데 25일 법원날 기념식에도 참석을 안 했고 28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AI위원회 사법부 AI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야말로 의례적인 행사까지도 지금 참석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경조사라든가 그건 본인이 웬만하면 가서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수장이니까. 예. 축하를 하든가 조문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부의금이라든가 뭐 조화라든가 화환 보내고 끝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아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철저하게 몸가짐을 똑바로 하고 있다. 예, 절제를 하고 있다. 네. 왜 그러냐? 자칫하면은 말이 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대법원 소식통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뭔가 정보가 누설이 되고 네. 뭔가 로비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뭐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든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장이 조금이라도 어떤 오해를 살 행위나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행보와 아주 대별되는 사람이 있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된 다음에 또 글 같은 거 올리고 뭐 저기 SNS에 무슨 감상문이니 올리고 하면서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윤 전 대통령의 평의를 하면서 심리를 거치면서 온갖 찌라시들, 온갖 뉴스, 가짜 뉴스들이 사실 누가 누구의 머리 파마 갖고 시비를 걸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서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명예라든지 또는 헌법재판관들이 구설에 오르게 됐는데 그런 것들 다 차단하겠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야당 후보, 유력 후보와 관련된 재판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빈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몸가짐을 아주 똑바로 하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한 번씩 꼭 대법원 출입 기자단들과 간담회를 갔는데 그것도 대선 이후 6월 이후로 갖기로 이렇게 연기를 했. 네. 만약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연히 뭐 대선 같은 관련 질문들이 나왔을 경우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자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법원 연구관 중에 헌법 쪽 담당하는 연구관들을 또 다시 다 픽업을 해갖고 그것을 연구를 시켰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84조. 예. 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대목이 재판과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기소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그래서 이 선고가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들어갈 거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선거법 선고와 동시에 네. 84조 문제에 대한 논란도 매듭을 지어버리겠다. 지어버리겠다.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매듭이 지어지지를 않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놔뒀으면. 그러니까 미리 예. 재판이 중지된다든지 예, 아니면 아니, 재판은 계속된다든지 이걸 분명히 해버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전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재명은 문제 없어. 왜냐하면 고법으로 가야 되니까 대법에 다시 와서 확정하려면 그거 아주 멀잖아 라고 계속 뛰어들어도 파기환송을 하면서 84조는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버리면 이재명은 치명타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이번 대선 전에 매듭을 짓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연구관들 헌법 전문 연구관, 그 재판 연구관들을 별도로 TF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22일, 24일 전원 합의체를 이렇게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2번이나 열어가지고 정말 이거야말로 과속이다, 속도전이다, 초스피드다, 정광석화다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전원 합의체가 열릴지 어쩔지 그래서 급 발진을 하다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지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도 전합이 한 번 정도는 열려야만 5월 초에는 연휴가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알려진 대로 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까지 이 선고를 할 작정이라 한다면은 이번 주에도 한 2번은 해야죠. 뭐 최소한도 한 번은 해야죠. 대법관들이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한 그런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지금 나름대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쟁점이란 게 한 2서너 가지 뻔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전합이 한번 열리고 선고기일 지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고기일 날 그 전에 뭐 12명이 투표하면 끝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헌법재판관들처럼 그 전원일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평일화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물론 각각의 어떤 의견을 묻고 한 번씩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의견에 대한 반문이라든지 이런 평일화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을 의견 합치를 볼 이유가 없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평일처럼 길어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는 11일 다음 달 이전에 선거법에 대한 선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측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이 선고를 하는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이왕에 하려면은 뭐 파기 재판을 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을 할지 아니면은 상고 기각을 해서 완전 무죄를 선언할 이게 명확히 해줘야만이 12일부터는 깔끔하게 대선이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 전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뭐 유죄 무죄 이걸 떠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선거 과정 속에서 허위 사실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지금 우리 선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일 사안을 놓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했기 때문에 대법이 이걸 빨리 가려줘야 지금의 선거 과정에서 대선전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생기잖아요. 그걸 가려줘야죠. 미리 가려줘야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빨리 선고를 내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 판단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법 적용이 불명확해지면 판단 자체도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스스로 이건 무죄다, 뭐 빨리 해도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이 언제나 누가 봐도 이건 무죄라고 얘기했으므로 빨리 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 사건만 633을 지켜야지 631로 하려고 그러냐. 1개월 만에 하려고 그러냐.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643 지켜서 6월 26일쯤 그 대선이 끝나고 선거하면 되지.
그게 민주당 입장 아니에요? 이거 633 이미 깨졌어요. 6이 아니라 2년을 했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1심을. 그리고 또 윤 대통령 그 저기 헌법재판소 판결 빨리 내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아버지 그 저 재판은 무조건 늘리려고 하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얼마 전에도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고 정치권에서는 가장 정보 안테나가 곳곳에 박혀 있다는 분 아닙니까? 대법원의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자기가 들은 바로는 이재명은 이미 무죄 확정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재명도 지난 26일이죠. 네. 광주 경선 끝난 뒤에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뭐 유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통사고 날까 염려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리 교통사고 날 걸 생각해 갖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법에서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뜨뜻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은 네. 지난번 선거법 항소심 때도 그랬어요. 네. 아주 상당히 뜨뜻한 거. 그래서 이게 뭔가 정보를 좀 입수를 한 건가 아니면 진짜 대법관들하고 뭔가 빨대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아서요. 네. 권순일 사건처럼. 아, 그러니까요. 왜 이재명한테 선거법만 가면 무조건 다 무죄로 결정이 되느냐. 벌써 몇 번째입니까? 부활한 게. 그러니까 또다시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너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으로부터 지금 김만배가 로비를 해서 너무나 회개한 어떤 그런 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도 무죄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대법관 또 매수했냐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보를 흘린 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런데 이재명까지도 나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대선에 나가느냐 못 나가냐 결정이 나는 그런 선거인데 걱정 안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정보가 있다? 확신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진짜 또다시 매수 운운하는 그런 과정이 있던가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일종의 선전선동설 프로파간다 또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런저런 얘기 뭐 정청래 가치로 대법원이 선거 전에 등판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고 좀 자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과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시점에서 딱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대 어떤 처신을 뭐 가벼이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엄격하게 지금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도리어 이런 어떤 그런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일말의 어떤 믿음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